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민주노총 등의 천막농성장을 찾았었죠. 이 천막농성장은 지난해 12월 박서군 양경수 공동본부장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당식 농성에 들어간 바로 그곳이었는데 이 자리를 찾은 이재명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약속하면서 이게 민주당의 사명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이재명의 행보를 두고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이 어제 이 농성장을 찾은 것은 노동계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달여 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여부를 놓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정의당과의 협조가 시급한 이재명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정의당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고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다. 이걸 연관시키지 말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라는 게 정의당의 이재명에 대한 요구인 것이죠. 어쨌든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자 최근 적극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오늘 이 문제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과 민주당 두 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원 16석 중 10석을 차지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 본회의로 넘어와 이 노란봉투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 또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에 국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노란봉투법이 왜 문제가 심각한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큰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안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이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논란은 이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요. 합법적인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파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폭력 같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파업이 만연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불법 파업 공화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선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나라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프랑스가 단박에 떠오를 텐데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계적으로 참 유명하죠. 그런 프랑스마저 1980년대에 비슷한 법을 입법하려다가 위헌 논란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서도 불법 행위에는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처럼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인데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사용자, 즉 노동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원청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게 했습니다. 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하청노조의 생태 파업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배소 청구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항 수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근로자 투입도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5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이처럼 노조에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없게 된다면 기업은 생산시설과 활동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라인이 파업 때문에 중단돼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게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학원 명예교수는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협박, 파괴, 상해 행위가 만연할 텐데 어떤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국내 기업 활동 경쟁력을 떨어뜨린 중대재해처벌법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노조표를 의식해 편 가르기식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여왔죠. 자, 그 결과 외려 자영업자가 몰락했고 좋은 일자리는 줄었으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을 담은 기업 규제 3법도 강행했습니다. 또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 개정도 추진해 노조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줬고, 게다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징벌 3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곳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 일자리만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한 해에도 빠짐없이 쉼없이 정치 파업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권이 교체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열의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판치게 두면 그게 국가냐? 이 말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을 만나서 한 말이라고 하지요. 부디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 하나인 노조의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